안녕하십니까. 새로운 날입니다. 이제 3월 9일도 한 달여 시간도 남지 않는 정말 조마조마하게 귀한 마음의 열매가 각정의 방향을 향하여 서서히 굳어져 가야 할 단계가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나눌 제목은 변증법 관계된 내용입니다. 공산당 변증법은 완전 엉터리다 하는 내용을 중심삼고 의견을 나눌까 합니다. 1. 변증법의 출발입니다. 135억 원 298페이지에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싸우지요. 누가 그렇게 싸우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했다면 그 하나님은 나쁜 하나님입니다. 헤겔 같은 사람은 아무리 보아도 인간이 본질적으로 투쟁의 개념에 의해 생겨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변증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기를 투쟁 개념에 의해 태어나 싸운다는 겁니다. 마음과 몸이 싸우거든요. 왜 그렇게 됐느냐? 헤겔이 보는 그런 관점은 자기가 태어나기 전의 사건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타락했다는 그 곡자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즉 타락권 내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아무리 하나님을 찾으려 해도 인간의 머리 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찾게 되었어요. 오늘날 철학은 하나님 찾기를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사람이 제일이다 하는 개인주의로 내세우게 된 것입니다. 사실 철학은 아리스토텔레스 시대 때의 영적인 진단과 영적인 비전을 갖고 있던 넓이를 더 확장하지는 못했습니다. 오히려 인생이 뭐냐 하면 그 철학가들이 어려운 답변만 애매모호한 문장과 낱말의 나열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가슴에 팍 와닿는 실감적인 핵심은 찔러주질 못했던 것입니다. 인본주의를 내세운 거예요. 그리고 황금만능의 모든 가치를 부여해가지고 오늘날 민주세계, 자본주의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큰소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것도 아니다. 인본이 아니다. 모든 근본은 물질이다 하는 물본주의, 즉 공산주의가 나와 세계에 팽배해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336건 189페이지에 마르크스 같은 사람은 변증법을 세운 것도 인간의 몸과 마음이 싸우는 것으로부터 출발시켰습니다. 아무리 인간을 분석하고 분석하더라도 타락하지 않는 사람은 양심과 육심이 싸우지 않아요. 그것을 몰랐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절대 불변하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실제로는 매운 것을 달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습니다. 맛의 비교로 연결했습니다. 타락으로 말미암아 뒤집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결과가 된 것입니다. 171권 106페이지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원래 하나가 되어가지고 사랑의 기원, 뿌리를 같이 했던들 인간 세계에는 영원히 타락이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싸울 수 없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어찌하여 몸과 마음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 놓았느냐 하는 것을 놓고 헤겔 같은 사람은 양심적으로 실직 고심했어요. 그래서 변증법이 시작된 것입니다. 모순된 인간 자체를 공인했다는 것입니다.
몸 마음이 싸우는 것이 마음이 본성의 기원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사실인데, 우리는 그 누구도 모르는 가운데 타락을 모르고 모순된 인간임을 말하고 투쟁해가지고 발전한다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반합작용에 의하여 발전한다는 변증법 이론을 세운 것도 그와 같은 내적 생각 가운데서 되었다고 나는 보는 것입니다. 그런 요사스런 논거에 의해 가지고 이걸 뒤집어 가지고 오늘날 공산주의 유물 변증법이 생겨났습니다. 세계의 그런 요사스러운 패들이 사탄 왕국을 만들기 위해 지상에 사악한 환경의 바람을 일으켜 가지고 있는 패거리가 바로 공산당이에요. 이걸 내 손으로 문선생은 정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선이 뭐냐? 절대적인 사랑을 중삼고 선의 기준이 뭐냐? 선은 천도의 축이요, 영원 불변의 종착지요, 중심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축. 이 우주에도 축이 있다고 하는데 축이 없다고 하면 오늘 이 우주에 무수한 행성과 항성과 여러 가지 별들이 박치기가 나고 부딪히는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주와 인간의 근본 축은 또 뭐냐 하면 다른 말씀에는 하나님과 한 부모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완전히 본성의 세계에는 아직도 상당히 격리되어 있다는 형상적인 하늘권의 문자가 나타나면 그게 금방 교율이 오고 실감이 나고 이해가 따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변증법 개념과 대안입니다. 변증법은 투쟁사상 173권 160페이지에 변증 속에 친녀석들은 스스로 높다고 하는 녀석들은 전부 다 깨져나갔습니다. 그 대신 지독하게 막고 있던 레버런 문이 오히려 올라온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을 이 세상 누가 알았겠습니까? 천지대도에 가는 길이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망하지 않는 길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길을 취해 나온 것입니다. 다음 어느 시간에 천지대도, 우주공약과 천지대도에 대하여 한 시간 가지기로 하겠습니다. 공산주의를 보라고요. 공산주의는 전부 불신이라고요. 이때 마침 김현희가 비행기를 하나 떨어뜨리는 그런 사건이 벌어질 때였습니다. 김현희를 중심 삼아 가지고 이놈의 자식들 격추시켜놓고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거짓말입니다. 김일성이 독재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2천만 국민을 전부 다 노예로 만든 것입니다. 모든 게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내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남한 사람들은 공산주의의 정체를 잘 몰라요. 김일성이 불신의 왕국을 세워 만년 통치를 꿈꾸지만 어림도 없지요. 자고의 입장에서 천하를 호령하고 있어요. 요즘에 코너에 몰려가지고 요사스러운 문제요 세계의 외교 무대에 있어서 자기의 종새끼들이 직원들이 전부 다 후퇴해가지고 들어가는 바람에 바람이 막 불고 있어요. 망국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을 뚫고 올라가지 못해요. 이제 중요한 말 나옵니다. 만년을 주관하고 억만년을 주관하는 주인 앞에서, 이거 누구 앞에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1년, 10년, 100년을 지배하는 그 주권력을 중심 삼아 가지고 그분을 측정하고 밟고 넘어설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은 싸움뿐입니다. 싸우면 망한다는 것입니다. 하도 중요한 내용이라 한 번 더 읽을까 합니다. 북한에는 망국의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다 한들 하늘을 못 뚫고 올라가요. 만년을 주관하고 억만년을 주관하는 주인 앞에서 1년, 10년, 100년을 지배하는 그 주권력을 중심 삼아 가지고 그분을 측정하고 밟고 넘어설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은 싸움뿐입니다. 싸우면 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변증법 이론은
투쟁의 개념입니다. 어디든지 전부 다 상부 구조, 하부 구조의 상대적인 개념을 중심 삼고 그물고 악해 공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는 또 망하고 또 망해요. 망운이라는 종착지를 향하여 세계를 이끌어가는 공산주의. 그것은 완전 알파부터 오메까지 허위예요. 전부 거짓말이에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228권 페이지입니다. 세계는 지금 개인주의 세계입니다. 부부관계라든가 무슨 관계가 없습니다. 전부 자기 위주로 다 되어 있다고요. 이 세계에는 관계를 벗어나서 지금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전부 관계권으로 되어 있다고요. 이것이 되었으면 한수하면서 가르치면서 표현합니다. 이것이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대응관계를 이루고 이렇게 돼서 세계는 하나의 핵을 중삼고 서로 일치되도록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불화가 하나 되어야 돼요. 가정이 하나 되어 그 불화가 대응관계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구성해 가지고 하나의 연결적인 체제를 만드는데 불가피한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이 눈도 이렇게 돕니다. 코도 둘이고 전부 둘이죠. 그게 하나 돼 가지고 대응관계로서 모든 사지백체에 대응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이것이 존재의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동양 사상에는 있지만 서양 사상에는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양 사상은 가면 갈수록 자꾸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오늘날 민주주의 세계도 부자지 관계 컨셉을 가진 정치 체제가 아닙니다. 투쟁 개념이에요. 적대 관계가 되어 투쟁 개념만이 있는 것입니다. 181권 223페이지 영국이나 독일, 미국 같은 자유세계를 보라고요. 주인이 없어요. 소련도 지금 주인이 없지요? 보라고요. 이번에 소련 외무부 장관이 유엔에 가가지고 이데올로기의 투쟁 개념을 빼버리겠다고 했어요. 고르바초프도 그랬잖아요. 자유세계의 모든 면에 있어서 전부 보류하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렇게 볼 때 소련도 지금 주인이 없어요. 마르크스의 이론을 중삼고 공산주의 변증법적 통일세계, 유토피아 세계는 안 나타났습니다.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달성되지 못했습니다. 많은 투쟁 과정을 거쳐 오다가 이제 배고파 죽게 되었어요. 주인이 없어요. 그래, 대한민국은 어디로 갈 거예요? 김대중이면 김대중, 김영삼이면 김영삼이 이들이 전부 다 달라붙어 가지고 주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와서 그들은 교육받아라 이거예요. 보따리를 전부 풀어놓고 나한테 교육받는 녀석이 주인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자연 굴복하면서 선생님이 모든 것을 지도해 주소 할 때는 주인이 될지 모르지. 두고 보라고요. 118, 197페이지 중심사상. 그러면 사람은 무엇이냐? 사람은 정신적 전통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정신적 전통을 세워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은 뭐냐? 오늘날 한국어로 말하면 주체사상과 마찬가지입니다. 중심사상이. 주체사상이 뭐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절대, 유일, 절대, 불변, 영원 그 요소가 속성이 수반됩니다. 누가 대상의 존재냐?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이 상대적 관계에서 선에서부터 원으로부터 구형을 이루기 위한 것이 인생살이다 이거예요. 구형이 어떤 사람은 크고 어떤 사람은 작고 천태만상일 것이다 이겁니다. 밤에 공중을 바라보면 큰 별, 작은 별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우주도 영원한 주체를 내세워 가지고 상대적 입장에서 주고받으며 존속합니다. 이것은 우리 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될 때는 이게 자꾸 번식하는 거예요. 자꾸 투쟁한다 이거예요. 투쟁할 때는 이것이 다 없어진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투쟁을 할 때는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투쟁은 필요하지만
파괴하기 위한 투쟁은 안 된다 이거예요. 이상적 형태를 파괴하려고 하면 쓰러지게 돼 있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한 투쟁만은 허락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볼 때 오늘 미국의 법을 볼 때 미국 식구들에게 미국 교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미국의 법이 뭐냐 하면 자체적으로 보호된 것을 파괴하려고 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법입니다. 우주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형태의 박자를 맞춰서 국가법도 그 적응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야 준법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보다 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다 작은 것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반대의 자리에 서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야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원칙입니다. 또 사람이 풀을 먹고 소를 잡아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것은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희생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전이에요. 작은 데서부터 비약이다 이거예요. 프로 세포가 됐던 것이 사람의 세포가 되면 풀의 세포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비약이다 이거예요. 그게 어째서 비약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접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모르고 약육강식이니 무엇이니 하는 개념이 나오고 있는데 인간이 진화됐다는 개념이 나오죠. 우주 전체가 존속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을 투쟁 개념으로 엮어놨다고요. 공산당은 투쟁 개념, 계급 개념으로 엮어냈다 이거예요. 상하관계는 주체-대상 관계인데 주체-대상 개념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93권 176페이지 2. 목적성이 없는 변증법의 93권 176페이지입니다. 여러분 변증법에서는 방향성이라든가 목적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작용성에 대해 근본 문제를 터치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작용하려고 하느냐, 왜 하나 되려고 하느냐 하는 문제를 터치 안 했습니다. 그 자체를 중삼아 가지고 발전한다 하는 그 원리만 안고 있습니다. 모든 이 세상에 결정된 것은 사람 인체의 구조 속에도 사람이 다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정된 자리에 이미 사람이 서 있다는 사실은 이 우주에 의식이 먼저 있었다는 결론을 찾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 하나를 놓고 봐도 다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변증법이나 진화론을 가지고 이걸 이야기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공산주의하고 자하고 싸워야 됩니다. 이제 진화론과 변증법을 깨뜨려야 돼요. 진화론만 깨뜨려버리면 변증법은 깨진다 이거예요. 지금 싸움은 뭐냐, 의식이 먼저냐, 물질이 먼저냐 하는 문제입니다. 공산세계는 물질이 제일이다, 물질이 처음이다, 또 물질이 근본이다 하는 민주세계에서는 의식이 먼저다 하고 해요. 이 눈은 물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눈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할 때 눈이 그냥 생겨나고 싶어서 생겨났다 생각하는 녀석은 미친 녀석이라고요. 눈은 가만히 있는데 눈은 왜 움직여요? 왜 눈이 움직여요? 할 때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죠 하는 것은 진화론적이고 변증법적인 식입니다. 눈의 목적은 보는 거예요. 보는 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손은 먼지가 붙어도 가만히 있는데 눈은 왜 이렇게 자꾸 깜빡거리느냐 이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수분을 증발되어 마르니까 수증기를 뿌려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요. 눈썹은 또 왜 났어요? 먼지를 막기 위해서 났어요?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할 때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되었지 천만에.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요. 그것이 그냥 그렇게 됐지 하는 녀석이 있으면 이 녀석아, 미친 녀석아, 수장 마라 찔러대야 돼요. 93권 173페이지에 이렇게 생각할 때 눈이라는 것이 본래 생겨날 때부터 이 우주가 있는 것을 알았겠느냐 이거예요. 여기는 태양이 있고 여기는 공기가 있어서 먼지가 일고 수증기가 일어나서 증발된다는 사실을, 이 우주가 있다는 것을 맨 처음 눈이라는 것을 알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몰랐는데 그렇게 됐다. 몰랐는데 진화적 발전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다. 연중법적 발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 하면 야야 이 자식아 그만둬라 그럴 수 있어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이 눈이 생겨날 때는 태양이 있고 공기가 있고 먼지가 있고 수증기가 증발된다는 천문학적인 박물학적인 지식 기반 위에서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먼저냐 의식이 먼저냐 할 때 여러분 어떤 게 먼저입니까? 의식입니다. 바른 답변 맞아요. 본래 오늘 할 얘기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고요. 인간 근본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볼 때에 인간 자체의 의식이라는 자체의 발전적 작용에 그 어떤 원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근본적인 작용이 있고 방향성이 있고 목적관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내용을 먼저 제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문의 명언이 아닙니다. 어느 책자에 있는 내용을 옮겨가지고 지금 해설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바로 받아가 우주 전체를 관조하면서 읊어대가지고 선포해버리는 것입니다요. 오늘 말씀 강자의 문선명 정체라는 이 강좌를 하면서 이 땅에서 얼마나 고차원적인 식견의 경지를 승화시켜서 높여가지고 판독하고 감찰하고 뭔가 느껴보려고 조이면서 집중하면서 관조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어설픈 강좌일지 모르지만 이 내용과 알만이 많은 우주의 생명과 우주의 본체론적인 질문과 해설과 답변하는 문장과 낱말과 의미의 연결은 이 말씀 속에서 줄줄이 고여 폭포수같이 터지면서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요. 인간 근본이 어디서 나오느냐? 설파했습니다. 반드시 작용이 이래야 되고 방향이 이래야 되고 목적이 이래야 된다는 의식의 결정적인 목적 실체로서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으로 부정할 수 없습니다. 9권 299페이지 태양계도 태양 혼자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체적 입장에 있는 태양과 상대적 입장에 있는 행성들이 방대한 우주권 내에 태양을 중삼고 태양계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법도권 내에 손해가 나면서 서로 합하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기에 손해나는 곳이라면 오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이중의 이익을 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을 파괴시켜서는 안 됩니다. 하나라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상대가 정해지면 목적과는 자동적으로 나옵니다. 그 목적은 둘을 합한 것보다 더 큰 가치를 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합하는 것은 서로 모순 대립하여 합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서로 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통일교의 이념의 근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변증법만 뒤집어 놓으면 공산주의 유물사관이나 경제이론 등 마르크스의 모든 이론은 전부 다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몸의 목적과 마음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더 큰 목적이뇨? 어느 것을 더 빨리 이루어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목적을 먼저 이루어야 됩니다. 개인의 작은 목적과 큰 목적이 있을 때 작은 것을 버리고 보다 큰 목적을 추구하면 여기에는 플러스 요인이 발생하여 작은 목적에도 이익이 되고 보니 큰 목적 또한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목적 세계에서 목적 세계로 바꾸는 그 과정에서는 반드시 파괴적인 투쟁의 역사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산주의 이론은 언젠가는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가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전체를 위한 목적과 자기 자체를 위한 목적, 이중 목적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108권 68페이지에 공산주의는 뭐냐? 주체도 인정 안 한다. 대상도 인정 안 한다. 방향성도 없다. 목적성도 없다. 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인정하면 다 공산주의 이론이 깨져나가기 때문에 여기서는 주체와 대상 관계를 투쟁으로 보고 있습니다. 싸워가지고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주체와 대상에 있어서 물질이 먼저지 마음이 먼저가 아니다. 마음은 물질을 위한 파생물이다라고 합니다. 어째 이놈의 자식들. 막 뒤집어요. 거꾸로 뒤집어 놨다 이놈의 자식들. 이놈의 사탄. 방향은 투쟁이다 하면서 투쟁의 방향을 취하고 있다고요. 평화의 방향이 아니에요. 피를 보고 통일이다 하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 이것은 역사 발전의 원칙에도 우주 존재 원칙에도 위반되는 공산주의야. 이런 강력한 박해 운동이 벌어지는 것이 보다 차원 높고 강력한 통합 운동을 세우기 위한 방편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고요. 그런 말을 억지로 하지만 유토피아 시대가 되면 하나 된다고 말하지만 중공도 소련도 지금 싸우고 있어요. 중공과 소련이 지금 싸우고 있는데요. 어디서 아이디어이 나오느냐 이거예요. 통일이 없이 아이디어이 나와요? 목적이 나와요? 통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수습을 정리를 해놓아야 된다고요. 111권 말씀 129페이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레버런 문이 이성성상에 대해 말할 때 간단한 것 같지만 원래는 간단히 안 쓰여 있다고요. 간단히 이성성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배경 위에는 이론적 체제를 중삼고 연결지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아야 됩니다. 이런 건 누구도 모른다고요. 안 가르쳐 줬기 때문에. 진화에 의한 세계냐, 창조과정적 진화 현상에 의한 창조적 조화의 세계냐, 이것 좀 어려운 말이지요. 창조의 세계입니다. 이런 원칙에서 이것이 방향성을 가진 것은 절대적이고 더 큰 힘을 향하여 흡수되는 힘이 있는 것을 인정할 때 자동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는 우주는 방향에 의해서 작동한다. 그런 결론이 나온다고요. 알겠어요? 우주가 방향성을 가졌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 그 말이라고요. 목적관념을 뺄 수 없다 이거예요. 공산당들은 목적이 없어요. 목적관이 없다고요. 그들이 말하는 이상적이라는 것, 공산주의 사회를 이루는 목적은 가정적 목적이지 투쟁 법칙을 전개한 그 논리에서는 목적관을 세울 수 없습니다. 투쟁을 통해 가지고 이상세가 올 수 없다고요. 투쟁을 통해서는 안 됩니다. 한번 상응 상반작용 33권 37페이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세계의 모든 존재물은 주체와 대상의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이 남자와 여자로 되어 있는 것처럼 동식물도 전부 암수 자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이 주체인가? 세계가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혼돈을 뒤집어야 되는 것입니다. 손을 볼 때 오른손과 왼손을 이렇게 보면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른손과 왼손은 그 방향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는 오른쪽이요 하나는 왼쪽이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도 모양은 비슷하지만 방향이 다릅니다. 보통 사람은 이것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그 바탕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바탕이 오늘날 통일교회에서 말하는 이성성상입니다. 이성성상 가운데는 본성상과 본형상이 있어야 됩니다. 양심작용도 작용이 틀림없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 힘의 내용을 분석해 보게 될 때 거기에는 반드시 주체와 대상의 관계가 있습니다. 화학 실험을 할 때 일어나는 화학작용도 전부 그래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상대관계만 성립되면 당장 반응이 일어납니다. 이런 상대적 관계와 상충적 관계가 우주의 근본입니다. 그러면 상충이란 무엇인가? 플러스는 상충관계입니다. 이런 상극이라든가 상충작용을 중삼고 공산주의자들은 변증법을 만들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상극이 나쁜 것인가? 상극은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상극이 있지 않으면 이거는 일반 사회 이론과 다릅니다. 하늘로부터 계시받아서 직접 선생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상극이 있지 않으면 이것이 있지 않으면 원형운동이 되지 않고 전부가 서로 집어당기기만 하면 직선만 되면 원형은 안 되는 것입니다. 자장을 보더라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잡아당깁니다. 이렇게 잡아당기기만 하면 직선이 되어야 할 텐데 왜 원형이 되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그 속에 삼극성이 있기 때문이랍니다. 삼극설명입니다. 플러스와 플러스,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서로 삼극작용을 벌이기 때문입니다.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런 작용을 하기 때문에 원형운동과 구형운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상세계의 모든 존재물은 주체와 대상 관계에 있습니다. 인간이 남자로 여자와 되어 있는 것처럼 동식물도 모두 자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주체인가? 지금 그것이 혼동되어 있지요. 209권 136페이지.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할 때 하나님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나에게 있어서 제일 가까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럴싸해 보여요? 제일 가깝기 때문에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눈 자체에 눈을 볼 수 있어요? 눈은 볼 수 없습니다. 코 자체가 자기 코를 냄새 맡을 수 있어요? 맡을 수 없습니다. 입 자체가 입을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전부 다 상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존속하는 것입니다. 가깝기 때문에 눈이 눈을 볼 수 없고 귀가 귀를 들을 수 없어요. 가깝기 때문에 손이 손을 만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가깝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또 하나의 이유는 완전 무사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구형이 있다면 말이에요. 세포의 가운데 단단하게 뭉쳐진 면도 있지만 구멍 뚫어진 면도 있다는 것입니다. 핵도 어떤 것은 꺼풀에만 모이고 속은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도 통하게 되면 말이에요. 전기는 다 가장자리로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도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선 같은 것도 철선 같은 것에 동을 입혀가지고 통하게 하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하나의 핵을 중삼고 가운데 뭉치는 것도 있지만 핵 주변에 뭉치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달을 보면 말이에요. 오늘 같은 안개가 낀 날에는 무리가 지지요. 그 달무리 옆에 둥그런 것이 뭐예요? 핵이 표면상으로 엮어간다는 것입니다. 우주가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핵이 있으면 그것을 포용할 수 있는 부체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세포도 핵이 있고 부체가 있게 마련입니다.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원리가 있다면 그게 뭐냐? 이것은 문총재가 발견한 원리 원칙이에요. 완전한 플러스가 완전한 마이너스가 완전히 하나 되게 될 때 이 우주가 보호하게 마련입니다. 아시겠어요? 내가 무슨 말 했어요? 완전한 플러스와 완전한 마이너스가 완전히 하나 되어 가지고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하나 될 때 이 우주가 공약적으로 보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주 공약이 우주 보호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몸 자체도 그렇습니다. 완전한 플러스와 완전한 마이너스가 완전히 하나 된 하나님 자체는 천운이라는 것이 보호하게 마련입니다. 이걸 끌어가게 되면 큰일 나지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우주는 상응상반작용으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상응상반작용이 아니라 상응상보작용. 혁명적인 말로서 망언이라면 망언일 수 있습니다. 이건 혁명적인 말이랍니다. 이런 말을 하기 때문에 자유세계가 쾅 들이맞고 야단이 벌어진 것입니다. 야, 이 자식아 거짓말 그만둬 하며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상응상보냐? 주체와 대상이 완전히 하나 될 때는 천운이 보호하고 역사와 우주가 보호하게 마련입니다. 209권 29페이지에 모든 것이 제멋대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우주의 대응 관계에 있는 하나의 세포도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우주 존속 화합의 논리에 있어서 상응상조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앞으로 태양계라든가 이 대우주의 변혁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에 상응적인 입장에 있는 인간에게도 생각지도 않는 병이 생겨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무한한 미지의 세계를 놓고 자기가 뭘 안다고 어떻고 사실 말이지
박사가 뭘 알아요? 내가 박사님들을 코치하고 다니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도 할 수 없습니다. 4번 화합 592권 186페이지에 힐합 사상이 뭐예요? 투쟁 개념이에요. 투쟁을 빼면 힐합 사상은 없는 거예요. 출발은 모순된다 이거예요. 화합하고 공산 대안 요거 두 구절하고 대통령 논지 바로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일생을 통해서 핏줄을 거듭거듭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피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눈에도 가고 코에도 가고 입에도 가고 귀에도 가고 이마에도 가고 사지에도 가고 나를 화합 일체 좋게 만드는 거예요. 화합을 이룰 때 그 피도 또 눈도 그 건강체가 되는 거예요. 화합이 없으면 큰일 나요. 눈도 투쟁하고 코도 투쟁하고 모순된 자리에 있으면 공산주의 사상같이 모순 화합이 있을 수 있어요. 투쟁 화합이 있어요. 논리적인 이유가 해당이 안 돼요. 참 이 우주 삼라만상의 전체 문제와 궁지에 끙끙대는 주제들을 정확하게 실타래 풀듯이 그냥 쭉 알아가지고 보도 특도 안 하고 입만 벌리시면서 하늘에 그 근본된 설파를 그냥 쭉쭉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24권 112페이지 맨 처음에 우리 인간이 요즘에 공산주의 같이 투쟁 개념에서 시작했느냐 융합 개념에서 인간의 시조가 출발했느냐 이거예요. 어떤 거야? 질문했습니다. 융합 개념입니다. 전기로 말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투쟁한다는 거예요? 아니야. 그러면 전기가 안 와. 투쟁이 아니야. 공산주의 변증법 투쟁 사상 아니야. 서로 조화 있게 융합해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생겨나고 전기가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생활해서 그걸 부정할 수 없다고요. 이렇게 볼 때 우주의 근본은 본성이라는 것은 조화도 되고 융합되는 내용에서 출발했다고 못 박자고요. 서로가 융합하고 통일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본연의 마음이, 본연의 기저부가, 저변이, 영적인 본연의 마음이 무엇이냐? 이게 통일과 조화입니다. 하모나이즈입니다. 대안 한 가지 얘기 드립니다. 122권 316페이지 오늘날 민주세계와 공산세계가 왜 싸우느냐? 민주세계가 먼저라고 공산세계는 공산세계가 먼저라고 오늘날 타락이 결론을 못 내렸지만 종교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됐다고 위신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게 멋지다는 겁니다. 타락이 뭐냐? 고장난 것이다. 이 고장난 사람으로 태어났으니 인간은 수리공장에 가서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에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은 이 물건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거 안 되겠구나. 인간들 전부 다 고장났으니 수리공장을 만들어 놔야 되겠다. 이럴 거라고요. 그 수리공장이 뭐냐? 종교입니다. 그러면 이 통일교회는 무슨 수리공장이냐? 그 이름과 같이 통일수리공장입니다. 통일수리공장이니까 거기에는 공산주의도 째까닥 이 세상의 싸움도 째까닥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와서 전부 다 맞춰 놓으면 눈도 좋아하고 귀도 좋아하고 다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긍정 개념에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선조가 죄의 끈아풀이가 붙었기 때문에 부정하는 조건이 절대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행의 길을 가는 거예요. 원인을 파헤쳐 봐야 돼요. 오늘날 문아무개가 와서 종교의 비밀 세계를 다 파헤쳤으니 말이지 왜 고행의 길을 가야 되고 희생해야 되느냐 왜 절대 믿어야 되느냐 하고 목사들을 불러가지고 세 마디만 해도 대답을 못하고 그 믿음으로써 모든 구원을 그런 게 목사 답변이지요. 그러한 망상적인 사탄의 연막 전술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침판이 없다가다는 보장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절대신앙의 한계를 알겠어요. 레버런 문은 그는 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공산당 앞에 들어가 가지고 법정에 서면서도 코웃음을 친 거예요. 너희들로 세력권과 너희들로 능력을 발휘해봐라.
나는 돌 밑에 들어가 가지고 잣나무 씨와 같이 있지만 이 씨가 바위 틈바구니에 싹이 나 가지고 그거든 그 틈을 터뜨려 버릴 것이다 하고 생각하면서 준비했어요. 내가 38선을 넘어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그거라고요. 이놈의 공산당 일당을 내 손으로 전부 다 제거하기 전에는 나는 고향에 돌아올 수 없다. 그 준비, 그 절대 신앙이에요. 그때 쇠고랑을 차고 남아진 식구들아 기다리라. 틀림없이 찾아간다. 이렇게 약속했다고요. 일사후퇴 때 전부 후퇴하는 그 난장판에서도 남들은 자기 애미 아비 자식들을 찾아다니고 야단나는데 나는 약속한 친구를 찾아보기에 급급했다고요. 정의의 길을 가고 신앙의 길을 가자던 그 약속,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내가 찾아갈 테니 기다리라 간 그 약속대로 하기 위해서 평양 도성에서 피난을 나가고 난 뒤에 제일 끝에 내가 출발한 거예요. 논지 한 구절만 오늘은 읽겠습니다. 1권 187페이지. 인생 행로에 있어서 자기의 가치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꺾어 넘어가거나 뛰지 않는 꼴을 해가지고 의시되면 그 주위 환경의 만물까지도 이 녀석 합니다. 이것이 우리 양심을 가진 사람의 본연의 현상입니다. 먹지도 않는 주제에 끄떡거리면서 출마해? 높은 자리에? 너 잘한다. 죽 키워주고 싶어요? 아닙니다. 이 녀석하고 한 대 치고 싶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쁜 마음이 아닙니다. 본연의 현상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는 여러분들 이것을 똑똑히 명심하고 자기의 가치를 주장하고 나서는 자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무슨 주의 무슨 관, 양심 세계는 주의도 없고 관도 없습니다. 따로 떨어져 나가 가지고 해명할 수 있는 세계입니다. 민주주의면 다예요. 요즘은 대통령 선거한다고 하는데 선거하는 것이 민주주의예요. 문제라고요. 거기에 관권이 동원되고 금권이 동원되고 모략 중상 음모가 게재되어 있는데 그게 민주주의예요. 속이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뒤집어 씌워서 자기가 당선되면 민주주의냐 이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도깨비 같은 놈들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